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부동산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 며칠 전에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제공 동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고 한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의힘은 102명 중 절반가량인 4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또한 24.5%인 25명이 소위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6.3%인 37명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무려 전체 의원의 86%인 88명에 이릅니다. 국민의힘이 왜 감사원 의뢰라는 속이 뻔히 보이는 쇼를 하면서까지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는 선출 직후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기 고대합니다.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말로만 요란을 떨어대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한다더니 아직까지도 정보 제공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전수조사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무섭겠죠. 그리고 두렵겠죠. 어떻게든 뭉개고 무마해보려고 안간힘을 쓸 텐데요. 국힘당 102명 의원 전원이 부동산 불법이 확인된다면 그야말로 상황은 아사리판이 되고 마는 거죠. 정감이 장담합니다. 100%라고요. 또 보좌관과 당직자 등 당 관계자까지 모조리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또한 90% 이상의 부당 거래자가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감히 장담합니다. 그래야 국힘당인 거죠. 달리 국힘당이겠습니까? 이들은 절대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죠.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한참 분위기가 좋은데 이걸 또 망치고 싶지는 않겠죠. 저희는 끝까지 이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압박하고 종용해야 합니다. 어디서 대충대충 넘어가려 하는 걸까요? 그렇게는 안 되죠.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힘당 의원 102명 가운데 절반인 43명이 다주택자이며 24.5%인 25명이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지 보유 의원은 37명이라면서 국힘당이 감사원 의뢰라는 속이 뻔한 쇼를 하면서까지 조사를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힘당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번만큼은 이 대표와 국힘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힘당 신임 당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그 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문제인데 인터뷰를 봤더니 검찰까지 언급을 하셨던데요. 실제로 검찰까지 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그 권익위가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민주당 내에서 왈가왈부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권익위라는 것이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든지 내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곳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반발하시는 의원들, 탈당을 거부하시는 의원들의 뭐 세부 상황을 제가 언론으로 접한 것만으로 보자면요. 네. 솔직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내지도부에서 말씀하신 거는 최소한 민주당이 받았던 권익위 이상은 받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더 엄격한 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에도 우리 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제 개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원내지도부 앞으로 이 일은 계속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 의뢰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그냥 보여주기용 쇼라는 거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며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통해서 사건의 수리, 수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사건 수리 사유로는 검사가 범죄를 인지할 경우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고발을 할 경우엔 고발장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공람 종결될 수 있는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요. 공람 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리기 힘든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국힘당의 경우 투기 의혹을 받는 특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원하는 만큼 고발 방식으로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는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고소고발보다는 좀 아래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수사 의뢰 등의 형태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더라도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까지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데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는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 범죄만이 해당됩니다. 이 중요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보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요. 만약 부패방지법 업무상 비밀 이용죄로 입건된다면 경찰로 사건이 넘겨져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 애매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 의뢰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이는 외형상 감사원, 권익위보다 강도 높은 검찰에까지 수사를 의뢰했다는 나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하는 꼼수인 겁니다. 결국 시간만 질질 끌다가 또 대충 뭉개고 지나갈 요량으로 보여지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감사원 꼼수에 이어 이준석 당대표의 검찰 수사 의뢰라는 초강력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역시 예상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데요. 연일 언론이 빨아주니 아주 신들이 난 모양인데요. 곧 그 허상과 망상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예. 근데 정보 그 공개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이거 안 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오해고 우리가 거부한 게 아니라 어제 의총에서 이제 이 보고를 들었는데 권익위하고 그 양식하고 내는 제출 시한을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받겠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안 내겠습니까? 어디 양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기만 조율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양식과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핵심인데 이제 목요일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뭐 준비해달라 그랬고